만약 조선 후기 어느 가을 충청도 산자락에 서 계셨다고 해볼게요. 눈앞으로 밤나무가 빼곡한 산이 하나 펼쳐집니다. 알밤이 떨어져 발에 밝혀요. 밤송이 가시가 신발 밑창에 걸립니다. 주우면 그만일 것 같은데 그 산에는 들어가실 수 없어요. 나라가 봉해뒀거든요. 봉했다니까 어렵게 들리는데 그냥 막았다고 보시면 돼요. 산 하나를 통째로요. 지키는 사람을 따로 돕고 함부로 나무를 베면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곡을 처음 읽고 좀 이상했어요. 밤이 그렇게까지 귀한 먹을거리였나 싶었거든요. 조선에서 밤은 아이들도 주워 먹던 열매였습니다. 산에 널려 있었어요. 그런 밤이 자라는 산을 나라가 문 걸어 잠그고 지킵니다. 오늘 그 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임금이 좋은 밤을 독차지하려던 거라고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읽었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였어요. 나라가 지키려던 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였어요. 밤나무를 베어다 쓸 때가 따로 있었고 그건 먹는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 대답 하나를 알고 나면 왜 결혼식에서 며느리한테 밤을 던지는지, 왜 제사상에 밤이 빠지지 않는지가 한 줄로 같이 풀립니다. 오늘 3가지 들고 가세요. 나라가 산을 봉한 진짜 까닭 하나, 쌀이 떨어진 해에 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 밤 껍질을 1문 30초 만에 벗기는 방법 하나요. 마지막 건 오늘 저녁에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조선 숙종때로 가볼게요. 나라에서 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전에는 금산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막기만 했는데 봉산이라는 제도로 정리해요. 쓸 곳을 딱 정해놓고 그 나무만 기르게 했습니다. 산마다 맡아 지키는 사람을 뒀고 나무를 함부로 손대면 책임을 물었어요. 크게 3갈리였습니다. 배 만들 나무를 기르는 산, 관을 짤 나무를 기르는 산, 그리고 밤나무를 기르는 산. 3번째를 율목봉산이라고 불렀어요. 율목이라고 하면 밤나무를 가리킵니다. 저는 여기서 한참 헤맸어요. 앞에 둘은 알겠는데 밤나무는 도무지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배도 아니고 관도 아니면 밤나무로 뭘 만들길래 산까지 봉했을까요? 준호 씨가 멈춘 자리에서 답이 갈립니다. 신주요. 조상 이름을 적어 모시는 위패를 밤나무로 깎았습니다. 규격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높이 24cm, 너비 6cm쯤 되는 나무패였습니다. 손바닥만한 그것 하나 때문에 나라가 산을 봉했어요. 왜 하필 밤나무였을까요? 나무는 대개 싹이 트면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 없어집니다. 제 할 일을 다 하고 사라져요. 밤은 그러지 않습니다. 씨밤이 뿌리에 붙은 채로 버팁니다. 나무가 자라 제 알밤을 맺을 때까지요. 그제야 썩습니다. 밤은 자기를 낳은 씨앗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옛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조상 모시는 나무패를 밤나무로만 깎은 까닭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이거 알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뭉클하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패백에서 며느리한테 밤을 던지는 풍습도 여기서 갈라져 나왔어요. 밤송이 하나를 까면 알밤이 3알 들어있습니다. 그 셋을 삼정승으로 봤어요.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추는 씨가 하나라 임금으로 봤고요. 패백상에서 둘이 나란히 놓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한테 밤은 먹을거리보다 앞선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다만 이 나무가 상징으로만 산 건 아닙니다. 진짜로 사람 배를 채운 시절이 따로 있었어요. 밤을 견과류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기름진 걸 떠올리시게 됩니다. 밤은 거꾸로 갑니다. 100g에 지방이 1.4g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전분이 채웁니다. 그래서 씹으면 포슬포슬해요. 기름지게 넘어가지 않고 밥처럼 부슬거립니다. 이 성분 구성이 밤의 팔자를 정했어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도토리하고 밤을 주우러요. 조선시대에는 군대에서 곡식이 떨어지면 군인한테 밤을 나눠줬어요. 쌀 대신에요. 쌀이 떨어졌을 때 밤이 밥이었습니다.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흉년이 몇 해씩 이어졌어요. 조정에서 구황철효, 구황보유방 같은 책을 펴냅니다. 굶는 해에 뭘 먹을 수 있는지 백성한테 알려주려고 만든 책이었어요. 임원 16지라는 책에는 죽실반이라는 밥이 나옵니다. 밤가루하고 곶감을 넣고 짓습니다. 지금 들으면 디저트 같은데 그때는 끼니였어요.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밤에서 비타민C가 나와요. 100g에 43mg 들어있습니다. 견과에서 비타민C가 나오는 일이 흔하지 않아요. 밤이 기름 열매가 아니라 전분 열매라서 그렇습니다. 성분표만 놓고 보면 밤은 곡물 쪽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먹인 나무가 아무 땅에서나 잘 되진 않았습니다. 유난히 잘 되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자리가 1700년 동안 안 바뀝니다. 삼국지라는 중국 역사책에 위지 동의전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3세기에 적혔습니다. 마한에서 굵기가 배만한 밤이 난다. 베어 먹는 배, 그만한 밤이 난다고 적어놨어요. 후한서에도 마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큰 밤을 거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서하고 북사에는 백제의 큰 밤이 등장해요. 그 백제의 왕도가 웅진, 지금의 공주였습니다. 작년에 이 나라에서 거둔 밤을 다 모으면 7만 2천 톤이 조금 넘어요. 그중 1만 2천 톤을 공주가 냈습니다. 16.79%,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1700년 전 기록에 적힌 그 밤이 아직 같은 자리에서 납니다. 공주에서만 2100여 농가가 밤을 지어요. 그 안에서도 정안면이 앞섭니다. 공주 밤의 31%, 5,500톤이 정안에서 나와요. 정안 농가 10곳 중 6곳이 밤나무를 답니다. 촬영 산맥자락이라 땅에 모래가 많아요. 마사토라고 부르죠. 물이 잘 빠집니다. 밤나무는 뿌리가 젖어 있는 걸 싫어하는데 이 땅이 딱 맞아요. 산이 높아 일교차도 큽니다. 낮에 만든 당을 밤사이 덜 써버리니 알이 차고 달게 여물어요. 정안에서 나는 품종이 옥광하고 대보입니다. 대보는 알이 굵고 옥광은 알이 중간인데 향이 짙어요. 정안 옥광은 당도가 21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방금 알이 여문다고 했잖아요. 그게 9월 하순부터 10월 사이예요. 공주 사람들이 그때 산으로 올라갑니다. 재미있는 건 하필 그 철에 동네가 통째로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올해 백제문화제가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아흐레 동안 열립니다. 밤 줍는 철하고 정확히 겹쳐요. 공산성 성벽길을 걸으면 금강이 발밑으로 흐릅니다. 백제 왕성이 있던 자리예요. 성벽을 따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쯤 걸립니다. 조금만 옮기면 무령왕릉이 나와요. 삼국시대 무덤 중에 주인 이름이 남아있는 흔치 않은 곳입니다. 무덤 안에서 나온 지석에 누가 묻혔는지 적혀 있었거든요. 산 쪽으로 더 들어가면 마곡사가 나옵니다. 절 앞 개울 물소리가 좋아요. 저는 여기서 진짜 부러웠는데요. 겨울에 한 번 더 갈 이유가 또 있습니다. 2월 초에 군밤축제가 열려요. 금강 옆 미르섬에 커다란 화로를 놓고 밤을 굽습니다. 가을에 주운 그 밤을 겨울에 구워 먹는 동네인 거예요. 밤 한자루 사러 갔다가 성벽길에서 해지는 걸 보고 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고 온 밤이 몸에서 하는 일은 또 따로 있어요. 아까 전분 이야기를 했죠. 밤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성분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에요. 100g에 518mg 들어 있어요. 칼륨은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일합니다. 짜게 먹은 날 몸이 붓잖아요. 나트륨이 물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칼륨이 그걸 풀어줘요. 혈관에 걸리는 부담이 그만큼 덜해집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밤은 달고 전분 덩어리인데 살찌지 않냐고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100g에 162kcal예요. 지방은 1.4g이고요. 양만 정해두고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대여섯 알이면 넉넉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을게요. 밤 까다가 속껍질이 떫어서 다들 벗겨내시죠. 저도 그랬어요. 밤나무를 부위별로 나눠 성분을 재본 연구를 봤습니다. 껍질, 꽃, 속껍질, 알맹이, 잎 5군데를 쟀어요. 총 페놀이 가장 많이 나온 자리가 속껍질이었습니다. 추출물 1g에 1034mg이요. 성분을 따로 뜯어보니 속껍질에서는 카테킨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알맹이에서는 갈산만 잡혔어요. 떫은 맛의 정체가 그 성분입니다. 버리던 쪽이 제일 진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이 속껍질을 오래도록 소화를 돕는 데 써왔습니다. 그러면 그 속껍질을 어떻게 살려서 먹느냐가 남습니다. 밤은 까기 어려운 열매로 소문나 있죠. 순서만 알면 달라져요. 밤 까다가 손 다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칼로 씨름하다 포기한 적 있습니다. 순서가 틀렸던 거였어요. 3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빨리 까는 법입니다. 밤 뾰족한 쪽에 십자로 칼집을 냅니다. 깊게 넣지 마시고 껍질만 살짝 그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립니다. 꺼내서 뜨거울 때 벗기면 겉껍질하고 속껍질이 같이 벗겨져요. 식으면 다시 붙으니까 뜨거울 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껍질까지 살리는 법이에요. 밤을 찬물에 1시간 담가둡니다. 그 다음 찜기에 20분 쪄요. 불 끄고 뜸을 들인 다음 찬물에 한번 헹구시면 달걀 껍질 벗기듯 벗겨집니다. 이렇게 찌면 속껍질이 부드러워져서 같이 드셔도 거슬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보관입니다.
남은 밤은 껍질 까서 살짝 데친 다음 식혀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하세요. 6개월은 갑니다. 겨울에 밤밥 지으실 때 꺼내 쓰시면 돼요. 쌀 씻어 안 칠 때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옛날에 끼니를 대신하던 그 밥을 지금은 별미로 먹는 거죠. 우리는 밤을 가을에 사 먹는 간식찜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조산 사람들에게 밤은 그보다 앞에 있었어요. 쌀이 떨어진 해에는 끼니였고, 조상을 모시는 나무패였고, 나라가 산을 봉에서까지 지킨 나무였습니다. 저는 제사상에 밤이 왜 올라가는지 30년 동안 안 물어봤거든요. 그냥 원래 올리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 밤을 마트에서 한 봉지에 몇천 원 주고 삽니다. 껍질까지 까서 진공 포장된 걸로요. 나라가 봉에서 지키던 나무의 열매를 장 보러 갔다가 손쉽게 집어옵니다. 이번 가을에 밤 한 봉지 사시면 하나쯤은 속껍질째 드셔보세요. 그 떫은 맛이 뭐였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